삐삐는 삐삐롱 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잉그리드 방 리만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시공준이요. 햇살과 나무꾼이 뭐야? 사람 이름인데 가짜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봐. 얘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엄마는 천사, 아빠는 식인종. 어느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고 이 집에 삐삐롱 스타킹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9살인데 혼자 살고 있었다. 삐삐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자야지 한다거나 캐러멜이 먹고 싶은데 간유를 먹으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간유는 생선에서 나온 기름인데 몸에 좋고 맛은 없는 거야. 예전에는 삐삐도 아빠가 있었고 아빠를 무척 좋아했다. 물론 엄마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삐삐는 갓난아기였고 요람에 누워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할 만큼 요란하게 울어댔다. 지금 삐삐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어린 딸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삐삐는 이따금 엄마가 있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내 걱정은 마세요. 잘하고 있으니까.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 삐삐의 아빠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다. 아빠는 삐삐와 함께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바람에 날려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삐삐는 아빠가 꼭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다. 자기 아빠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삐삐는 아빠가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식인종 섬에 도착해서 식인종의 왕이 되어 황금 왕관을 쓰고 하루 종일 어슬렁거릴 거라고 믿었다. 삐삐는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우리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야. 이렇게 멋진 아빠를 가진 아이는 별로 없을걸. 우리 아빠는 배만 만들면 곧바로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럼 난 식인종의 공주가 되는 거라고. 야호! 그럼 정말 신나겠지? 정원이 딸린 낡은 집은 삐삐의 아빠가 오래전에 사둔 것이다. 삐삐의 아빠는 늙어서 바다에 못 나가게 되면 삐삐와 함께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바람에 날려 바다에 빠져버린 곳이다. 그래서 삐삐는 곧장 그 집으로 가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집의 이름은 뒤죽박죽 별장이다. 뒤죽박죽 별장은 언제나 그곳에서 삐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상쾌한 여름날 저녁 삐삐는 아빠의 배의 선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선원들은 모두 삐삐를 좋아했고 삐삐도 마찬가지였다. 삐삐는 선원들의 이마에 일일이 뽀뽀를 하고 나서 말했다. 모두들 안녕. 내 걱정은 마세요. 난 언제나 잘해나갈 테니까. 삐삐는 아빠한테 선물 받은 닐슨 씨라는 원숭이와 금화가 가득 든 커다란 여행 가방만 들고 배에서 내렸다. 선원들은 갑판에 서서 삐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삐삐는 닐슨 씨를 어깨에 태우고 가방을 들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삐삐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자 한 선원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맞는 말이다. 삐삐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다. 무엇보다도 삐삐는 힘이 장사였다. 어찌나 힘이 센지 이 넓은 세상에 삐삐를 당해낼 경찰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삐삐는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었다. 실제로 삐삐는 그렇게 했다. 뒤죽박죽 별장으로 오던 날 삐삐는 금화 한 잎을 주고 말을 샀다. 삐삐는 전부터 자기 말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 뒤죽박죽 별장의 현관 앞 베란다에서 버젓이 말을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오후에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에는 말을 번쩍 들어 정원에 내려놓았다. 자기 몸보다 더 큰 말을. 집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말이 집 안에서 키우니까 말이 커피 배송을 끌 것 같아. 집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이 베란다에서 말을 키우다가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면 말이 있으면 너무 좁잖아. 그래서 내려놨다는 것 같아. 이런 얘기야? 베란다에서 말을 키우는데 근데 거기서 말이 거기가 좁은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말을 어디다 내려놔? 정원에다가. 정원에 내려놓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올려놓는 그랬겠지? 거야? 뒤죽박 너무 좁아가지고 베란다는 원래 말을 키우기엔 좀 좁잖아.
뒤죽박죽 별장 옆에는 정원이 딸린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그 집에는 귀여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고 있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토미, 여자아이의 이름은 아니카였다. 둘 다 착하고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었다. 토미는 손톱을 물어뜯는 짓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아니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떼를 쓰지도 않았고 항상 말끔하게 다린 예쁜 면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무척 신경 썼다. 토미와 아니카는 자기네 정원에서 둘이 잘 놀았지만 이따금 함께 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삐삐가 아빠와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울타리에 매달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왜 저 집에는 아무도 이사 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이사 오면 좋을 텐데. 그 상쾌한 여름날 저녁에 삐삐가 처음 뒤죽박죽 별장으로 찾아왔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집에 없었다. 둘은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놀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집에 누가 이사 온 것도 까맣게 몰랐다. 집에 돌아온 날 둘은 대문간에 서서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바로 코앞에 친구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오늘은 뭘 하고 놀까 궁리하고 있었다. 혹시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놀이가 없어서 또 지겨운 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죽박죽 별장의 대문이 왈칵 열리더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걸어 나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그렇게 별난 아이는 처음 보았다. 그 아이는 바로 삐삐롱 스타킹이었는데 막 아침 산책을 나온 것이었다. 삐삐의 모습은 이랬다. 홍당무처럼 빨간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야무지게 따져 옆으로 쫙 뻗어 있었다. 그래서 삐삐머리로. 그래서 삐삐머리라는 말이 있는 거야. 감자같이 생긴 조그만 코는 주근깨 투성이었다. 그 코 밑에는 커다란 입이 있었는데 튼튼하고 새하얀 이가 엿보였다. 거기에다 삐삐의 옷은 정말 특이했다. 삐삐가 직접 만든 옷이었다. 원래 삐삐는 파란색 옷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파란색 천이 부족했다. 그래서 파란색 천에 빨간 천 조각을 여기저기 기워서 옷을 만들었던 것이다. 길고 비쩍 마른 다리에는 긴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한 짝은 밤색이고 한 짝은 검은색이었다. 그리고 자기 발에 딱 2배가 되는 까만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는 삐삐의 아빠가 남아메리카에서 사준 것인데 삐삐가 자라서도 신을 수 있게 큼직한 구두를 고른 모양이었다. 삐삐는 이 구두 말고 다른 구두는 신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토미와 아니카는 이 이상한 여자아이의 어깨에 앉아있는 원숭이가 가장 신기했다. 세상에, 조그만 원숭이가 파란 바지와 노란 웃옷을 입고 하얀 밀짚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삐삐는 한 발은 보도를, 한 발은 길가의 도랑을 밟고 어기적 걸어갔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삐삐는 곧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뒷걸음질 치며 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서는 것이 귀찮았던 것이다. 삐삐는 그렇게 토미와 아니카네 집 대문으로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토미가 입을 열었다. 너 왜 뒤로 걸어? 삐삐가 말했다. 왜 뒤로 걷느냐고? 여긴 자유로운 나라잖아.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 두겠는데 이집트에선 누구나 이렇게 걷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미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이집트에 안 가봤다고? 가봤어. 정말이야. 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뒤로 걷는 사람보다 더 신기한 것도 많이 봤어. 내가 인도 사람들처럼 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 걸어왔다면 네가 뭐라고 했을지 정말 궁금하다. 토미가 말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삐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거짓말이야. 아니카는 그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거짓말은 나빠. 삐삐는 한층 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거짓말은 나빠. 하지만 난 가끔씩 그 사실을 까먹지 뭐니? 우리 엄마는 천사고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야. 그래서 난 평생 바다만 쏘다녔는데 어떻게 만날 참말만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말인데 갑자기 삐삐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을 환히 빛내면서 말을 이었다. 콩고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들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어쩌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콩고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탓이라는 걸 기억하고 용서해줘야 돼. 어쨌든 우린 친구가 될 수 있겠지? 물론이야. 토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루는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삐삐가 물었다. 그런데 너희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지 않을래?
토미가 대답했다. 좋아, 가자. 아니카도 따라 나섰다. 나도 좋아, 가자. 삐삐가 말했다. 우선 닐슨 씨부터 소개할게. 그러자 작은 원숭이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이들은 뒤죽박죽 별장에 허물어져가는 대문을 지나 자갈 깔린 길을 따라갔다. 자갈길가에 늘어서 있는 이끼로 뒤덮인 늙은 나무들은 기어오르기에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베란다로 올라서자 말이 수프 그릇에 담긴 귀리를 우물거리고 있었다. 토미가 물었다. 말이 왜 베란다에 있어? 토미가 아는 말들은 다들 마구간에서 살았던 것이다. 삐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글쎄, 부엌에 두면 거치적거리잖아. 그렇다고 이 녀석이 거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말이야. 마구간에서 키워야지. 토미와 아니카는 이게 뭐야? 말을 키우는 집. 보통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마당 한쪽에 말이 사는 조그만 집을 지어주거든. 근데 삐삐는 그런 것도 안 짓고 말을 집안의 베란다에서 키웠던 거야. 토미와 아니카는 말을 토닥거려주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삐삐네 집에는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있었다. 삐삐가 이번 주에는 깜빡 잊고 금요일마다 하는 청소를 안 한 모양인지 집안이 어수선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혹시 식인종의 왕에 앉아있을까 싶어 조심조심 집안을 둘러보았다. 둘은 식인종의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빠나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너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거니? 삐삐가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닐슨 씨랑 말도 같이 살잖아. 그래,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없어? 삐삐는 즐겁게 대답했다. 없어, 한 사람도. 아니카가 물었다. 그럼 밤에 잘 시간을 일러주는 일은 누가 해? 삐삐가 말했다. 내가 하지. 처음엔 아주 다정하게 이제 자야지 하고 말해. 내가 들은 척도 안 하면 좀 더 무섭게 말하지. 그래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할 수 없이 엉덩이를 찰싹 때려줘. 알겠니? 토미와 아니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셋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삐삐가 소리쳤다. 자, 팬케이크를 만들자. 자, 팬케이크를 늘어놓자. 자, 팬케이크를 굽자. 삐삐는 달걀 3개를 꺼내 공중에 휙 던졌다. 달걀 하나가 삐삐의 머리에 떨어져서 눈으로 노른자가 주르륵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2개는 삐삐가 능숙하게 들이민 그릇에 떨어져 팍싹 깨졌다. 삐삐는 전연덕스럽게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달걀 노른자가 머리카락에 좋다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두고 봐. 이제 머리카락이 쑥쑥 소리가 날 만큼 자랄 테니까. 정말로 브라질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달걀을 바르고 다녀. 그래서 브라질엔 대머리가 한 사람도 없어. 딱 한 번 어떤 멍청한 남자가 달걀을 머리에 바르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대. 그랬더니 머리가 홀랑 벗겨지고 말았다지 뭐니? 그래서 그 남자가 거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지는지 경찰까지 출동해야 할 지경이었대. 삐삐는 그렇게 제잘되면서 손가락으로 부서진 달걀 껍데기를 그릇에서 말끔히 골라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목욕소를 들고 탕탕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는데 어찌나 세게 두드려냈던지 그래. 그래, 알겠어. 반죽이 잘때 녹음할 때 대답 이때 목발시고 이도가 이거 우리 말하다니까 이 사이에 내가 물마시고 왜 그래. 반죽이 온 벽에 튀고 말았다. 삐삐는 화덕에 올려놓은 프라이팬에다가 남은 반죽을 부었다. 팬케이크의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자 삐삐는 팬케이크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팬케이크가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갔다가 휙 뒤집어져서 떨어지자 그것을 프라이팬으로 멋지게 받아냈다. 이렇게 팬케이크가 다 구워지자 삐삐는 부엌 저쪽으로 팬케이크를 휙 넘겼다. 팬케이크가 날아가서 식탁 위에 접시 위에 탁 얹혔다. 삐삐가 소리쳤다. 얼른 먹어, 식기 전에. 토미와 아니카가 팬케이크를 먹어보니 기막히게 맛있었다. 잠시 후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에게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거실에는 가구가 하나밖에 없었다. 조그만 서랍이 여러 개 달린 커다란 서랍장이었다. 삐삐는 서랍을 열고 안에 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멋진 새알과 신기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와 돌들, 조그맣고 예쁜 상자들, 아름다운 은거울, 진주 목걸이 같이 삐삐가 아빠와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모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삐삐는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기념으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토미한테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 조개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칼을 주었다. 토미가 그 남자아이. 남자아이. 아니카에게는 분홍빛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뚜껑이 달린 작은 상자를 주었다. 그 상자 속에는 초록빛 보석이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삐삐가 말했다. 내일 또 놀러 오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에 안 가면 다시는 놀러 오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 토미와 아니카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귀리를 다 먹어치운 말의 곁을 지나 뒤죽박죽 별장의 대문을 나섰다. 닐슨 씨가 모자를 흔들며 토미와 아니카를 배웅했다. 1장 끝.